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펜오션이 올해 1분기 9,775억 원의 매출과 98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영업이익은 12.8%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 1분기 미국 증시에 상장한 주요 기업들의 이익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씀씀이를 줄인 효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의 속도를 높여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속에 투자가 위축되자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라 화학, 철강, 소비주를 비롯한 국내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될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미국에서 CPI가 발표되죠. CPI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관망세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강보합 출발했는데요. 장중 하락 전환한 뒤에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을 일부 줄여내면서 0.02%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 넘게 빠지면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요, 전선 관련주 상승의 연속성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엔터와 미용기기 관련주는 부진한 실적 속에 쉬어가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 정말 제대로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주도 섹터는 부재한 가운데 순환 테마가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선주 상승의 연속성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조선, AI, 화장품 쪽도 강했는데요. 반면 엔터와 미용기기 관련주 부진한 실적 속에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신 섹터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반도체가 저는 여전히 특징적이었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오르지 못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잘해줬는데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살짝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빅테크라고 말하고 있는 기업들의 향후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뭐 전선과 구리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좋았지만 저 PBR 관련주들 쪽에 자금이 한 번 더 유입되는 모습이 저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본다라는 관점에서는 저 PBR 관련주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조선과 원전 쪽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속성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쪽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는
엔터 쪽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엔터 관련주들이 실적을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낙폭의 강도를 따져봤을 때에는 바로 V자 반등을 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조정 기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엔터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굉장히 많이 밀리고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있는 메이저들의 관점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관망세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오는 CPI 확인 후에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수요일 이후에 방향성이 나옴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시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올해 지금 3월 말에 고점이 나왔거든요. 2780포인트대로 고점이 나왔는데 요 가격대를 5월 달에는 저는 뚫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그래도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 초반 AI 쪽도 강했는데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애플이 자사 시리에 챗 GPT를 탑재하겠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AI에 88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관련주 강했는데요. 또 전문가님께서 몇 달 전에 짚어주셨던 한글과 컴퓨터도 2% 넘게 강한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I 쪽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몇 개 있습니다. 뭐 폴라리스 그룹주도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있고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업들이 이런 AI 기술을 가지고 실적이 아직까지는 폭발적으로 늘진 않고 있어요. 다만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업단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추가적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과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지금 뭐 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시끄럽지만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내놓았었던 부분에서 그 하이퍼클로버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넘게 성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네이버 쪽에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매출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단에 이제 애플과 많이 협업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오늘도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던 미디어젠 같은 기업들도 미디어젠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또 브릿지텍이라는 기업도 있죠. 이런 기업들 같은 브리지텍입니다. 네, 브리지텍 오늘 예, 그렇습니다. 24% 넘게 강하게 올라줬죠.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 쪽과 연동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분석해서 이 기업이 AI와 관련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붙는 종목군들로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AI 관련주도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AI 관련주 안에서 네이버, 브리지텍 같은 기업들 짚어주셨고요.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붙는 쪽으로 잘 살펴보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계신데요. 그 비결은 역시나 고수라인이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고수라인 상담 부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공략하셔서 정말 강한 수익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와 매도죠. 아무래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고수 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매수 타점을 잘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수 라인이라는 것은 지금 화면상에 빨간색 선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빨간 선 위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돌아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바로 테크윙이라는 기업인데 소개드리고 나서 40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주가 흐름은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저는 고수 라인을 통해서 포착을 해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드린 종목을 한 종목도 누락 없이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기업은 지난 8일이죠. 지난 수요일에 소개드렸던 기업인데 펌텍코리아라는 기업이 14%가 올라왔고요. AP위성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동성하이텍은 많이 올라오지 못했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소개드렸던 기업 같은 경우는 슈프리마가 14%, 한싹은 50% 정도가 올라왔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27%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 24일 날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4월 24일 날 소개드린 기업이 50%, 30% 가까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이죠. 이렇게 4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 3종목의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공부하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히든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양봉이 올라오거나 윗꼬리가 달리는 과정에서는 매수를 잘 못하세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꺾일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매수를 못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고수라인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펌텍코리아 같은 종목을 실제로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목들이 일반적인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흔들림이 어느 정도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중간에 먼저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약 14% 정도 올라왔는데 저 정도 수익은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 위로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매하시기 좀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시기에도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4종목을 소개드렸는데 그중에 또 2번째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AP위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수라인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죠. 제가 수요일 날 소개를 드렸으니까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3거래일 만에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요일이 맞나요? 최근에 휴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은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이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잠시 고수라인 하단으로 빠지는가 싶었더니 오늘 양봉 나와주면서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린 4종목 중에서 3종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들 지금 시장이 오늘도 조정을 받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가 부근에 조금 올려놨지만 전반적으로 약세였지만 이 종목군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역시나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으로 쭉쭉쭉 넘어가 봐도요. 대부분 다 좋은 결과물이에요. 4월 17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한국콜마가 벌써 20% 가까이 올라왔고요. 동성화인텍은 이때도 소개를 드렸네요. 10% 정도가 올라왔고 비즈니스온 16% 올라왔고요. 파마리서치는 35%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4종목 정도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좋은 결과를 내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HTS와 MTS의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설정하시게 되면 이 빨간 선과 파란 선과 검정 선이 만들어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종목 소개할 때는 빨간 선만 넣어 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검정 선까지 3가지 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이후에 공략을 한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매수한 이후에는 이 파란 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종목의 성향 따라서 대응 방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 파란 선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마리서치 기준으로는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온전히 35% 정도의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빨간 선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파란 선을 넣어놨죠.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온 조선주입니다.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빨간 선 위에 올라와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 견고하게 진행이 되다가 잠깐 밀리는 구간도 있었지만 파란 선을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40%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HTS와 여러분들의 MTS에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해보면 충분히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고요. 그리고 뭐 제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 잘 올라왔다라는 이야기. 뭐 3월 달까지 가네요. 제가 최근에 방송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소개드렸던 종목들 리뷰하다 보니까 과거로 가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134% 정도가 올라왔죠. 근데 이 선익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 OLED 관련주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소개드릴 때만 하더라도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OLED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로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당시에 다른 OLED 관련주들은 주가 흐름이 안 좋았어요. 유독 이 종목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BOE라고 하는 중국계 기업에 대해서 수주를 따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과 LG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 종목이 그런 중국향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중국향 수주가 잡힐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미 고수라인에서는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던 종목들을 쭉쭉 넘겨보면요. 지금 뭐 여기 보시면 파이오링크가 26%가 올라왔고요. ABL 바이오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펜트론 같은 경우도 30%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고 이제 좀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는 있지만 추후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종목이 포착이 됐어요. 2월 달에 종목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그 종목이 2주 후에 3주 후에 어떤 이슈에 엮여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이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수식 관리자를 이용해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강하게 올라가기 직전의 이 종목들은 차트상 흐름에서 어느 정도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 보시면 YC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1월 24일 날 YC캠이라는 종목을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었고 그 앞으로 좀 더 넘어가 보면 여기에도 보시면 덕산테코피아라는 기업도 있고요. 보시면 코리아 FT라는 기업도 있죠. 근데 이 기업들이 어떤 이슈로 움직였는지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고수라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냥 모멘텀이 좀 있는 기업이다. 자동차 부품주로서 현대 기아차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부품주로서 코리아 FT도 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하이브리드카와 엮이면서 캐니스터 쪽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왔고요.
덕산테크피아 같은 경우도 당시에 애플 쪽에 대한 OLED 모멘텀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전해액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YC캠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유리기판 쪽과 엮어서 소개드렸던 게 아니거든요.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와서 소개드렸던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시차가 있기는 했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장 테마들과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YC캠뿐만 아니고요. 피롭틱스도 소개드린 적이 있고요. 캠트로닉스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전부 다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유리기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수라인 상단에서 잡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으로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후에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찜 종목들 역시나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주일 후에 혹은 하루, 내일이나 모레에도 어떤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이어 보이지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는데 특출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좀 어려웠는데 저는 이번 주 수요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이번 주 수요일에는 휴장인데 수요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매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이 고수라인을 같이 좀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리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신 종목들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해주고 계신데요. 특히나 지난주에 소개해주신 종목 3거래일 만에 모두 4종목 모두 수익이 난 가운데 펌텍코리아의 경우 14%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너무나 자랑할 게 많으셔서 방송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제가 전문가님께 주식 시장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정말로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요. 종목도 이렇게나 잘 골라내고 계십니다. 제가 초보 주식 투자자라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을 등대 삼아서 길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참 많이 했고요. 혼자서는 너무 힘드시다면 든든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믿으시고 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수라인을 통해서 정확한 매매 타점 잡으시고 수익의 극대화까지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주식 리뷰, 종목 리뷰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리뷰해 주실 종목들 많이 남았다고 하시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를 조금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개드렸던 종목들인데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을 전부 다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빨간 선, 파란 선, 검정선이 여러분들의 HTS,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지금도 주가 흐름이 좋은데 제가 작년에 11월 달쯤에 이 종목을 말씀 처음 드렸었어요. 당시에 게임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본다면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업종에 대한 선별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매의 타점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잘하고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CNC 인터라는 기업입니다. 화장품 기업이죠. 제가 작년 12월 달에 말씀드린 기업인데 지금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파크시스템이라든지 코치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가 여기도 잡히네요. 12월 27일 날 캠트로닉스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코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100%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작년 일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몇몇 가지만 찍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피롭틱스라는 기업이죠.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유리기판으로 엮여가지고
240%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12월 20일 날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에 개발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테마로 엮여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12월 20일 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과 엮이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수라인에 체크된 이후, 포착된 이후에 이런 강력한 시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해 보신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요. 판단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종목이 지금 매매하기가 적합한 위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GST가 151%가 올라왔고요. 덕산테코피아 141%가 올라왔고요. 뉴프렉스 133%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GS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소개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 시장에서 지금 액침 냉각 쪽과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종목이 액침 냉각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었어요. 이 기업은 반도체 장비주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칠러라든지 스크러버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액침 냉각 쪽이 시장에서 뉴스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고수라인에 포착된 이후에는 액침 냉각 쪽과 엮이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실제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HTS에다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같이 공부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뭐 찜한 종목이라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던 종목들을 정말 누락 없이 다 넣어놨거든요.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물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또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 한 번만 보죠. 제가 작년 11월 20일에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 코리아 서킷이라는 기업이라든지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 동성화이텍이나 AP 시스템이라는 기업, 뉴프렉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부 다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제가 소개드린 지 거의 반년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추세가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나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을 공략할 경우에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 5% 이렇게 수익을 내기보다는 그 이상 목표치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이 고수라인을 통해서는 포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다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공략해 보시면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시장 그렇게 녹록치 않았거든요. 뭐 전선 관련주들, 전력기기 관련주들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소외감이 극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 고수라인 이용해서 매매를 하신 후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좀 소외됐다라고 한다면 계좌를 좀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기회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 대응하기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내 계좌에 빨간불 반짝 켜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공략하셔서 반드시 기분 좋은 수익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들 하나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매수가는 25만 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연이틀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은 13만 5,500원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손실폭이 꽤나 큰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메디톡스 어떻게 보실까요? 손실폭이 꽤나
차이가 큰데요. 이 종목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10%라는 비중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메디톡스 하면 보톡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휴젤이라든지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왜 안 좋았을까라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뭐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 정도에 그쳤다. 하락이 마이너스 1% 수준에 그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차례 추가 매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잠시만요. 제가 시간 외에 현재가까지만 한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의 현재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오늘 뭐 메디톡스 특별한 변동성은 없었죠.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밤에 미증시가 급락하면 안 돼요.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미증시를 봤는데 급락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 급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메디톡스는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종목이 매수가라든지 대응할 만한 영역대로 반등을 하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3만 원대에서 1회 정도 10%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6만 원으로 지금 여기 키가 잘 안 먹혀가지고 제가 좀 세게 눌러봅니다. 지금 매수가가 25만 원인데요. 제가 만약에 13만 원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 단가가 19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19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대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이 되겠네요. 18만 원 선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지금 나오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나올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회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추가 매수는 13만 원 선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13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평균 단가는 19만 원대까지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19만 원까지 평 단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수익 전환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6만 원, 2차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손절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손실 구간이 굉장히 큰 과정에서 10% 추매 후에 평단을 내려놓고서 빠져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추가 매수하신 이후에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에요. 12만 6,800원입니다. 12만 6,8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전량 손절의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이 12만 6,800원을 이탈한다라는 것은 지금 다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휴메딕스라는 기업도 급락이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톡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메디톡스가 12만 6,800원을 이탈한다라는 것은 기업 이 개별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2만 6,800원 이탈 시에는 저는 전량 손절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빠질 가능성보다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 매수 내지 목표가와 손절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디톡스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차례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오늘 밤 미증시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내일 13만 원대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 전략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16만 원, 2차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2만 6,800원 잡아주셨습니다. 평단을 내려서 손절 폭을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는 13만 원이고요.
비중은 45% 담으셨다고 합니다. 에코프로 계속해서 아쉬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 넘게 빠지면서 95,000원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에코프로는 너무 안타깝죠.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고 지금 비중도 45%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목이 못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매도하시라는 이야기보다는 매도해서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 쪽으로 조금 자금을 옮겨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매도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상담을 주신 분께서는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뭐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2차 전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연초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저점을 이탈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을 이탈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대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밑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안 좋은 음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한 차례 더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95,000원입니다. 근데 95,000원이 아니라 9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쉽지만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려요. 그래서 9만 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을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좀 매매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에코프로를 재매수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는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이 기업이 별 볼 일 없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잘 가는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업체들이 잘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전 관련 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기술이라든지 G2파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섹터를 좀 알아봤죠. 조선과 원전을 알아봤는데 요 두 가지 섹터 같은 경우는 테마로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아니에요. 업황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한 달, 두 달, 세 달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9만 원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9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신규로 다른 종목군들을 매매하기에 지금 적합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9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9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요 절반 손절한 물량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다른 종목을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업종군들을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내가 매매를 잘하고 있다 보면 이제 에코프로가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때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재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손절가를 9만 원을 잡아드립니다. 9만 원 이탈하게 되면 아쉽지만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11만 원까지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9만 5천 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11만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약 14%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13%에서 15%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거기까지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에코프로가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 돈이 넘쳐 흐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반도체도 살 수 있고요. 2차 전지도 살 수 있고 조선도 살 수 있고 화장품도 살 수 있고 전선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자금이 그렇게 시장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면 그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 강한 쪽들이 실적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9만 원 이탈하면 절반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들에서 수익 잘 내시다가
나중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 나온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목표가들 체크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밀렸을 때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우리가 빠른 종목으로, 제가 뭐 지금까지 고수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매매해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 살펴봤습니다. 손절가는 9만 원, 목표가는 11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옮겨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부각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조금 뒤에 전문가님께서 찜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하시니 오늘도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에코프로가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면서 더 나은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매수가는 67,500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신작 나 혼자만 레벨업 출시 5일 만에 국내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내림세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가 65,100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넷마블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흐름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넷마블은 보유입니다. 이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넷마블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가 밀려 내려면 추가 매수도 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게임주들에 대한 자금 유입이 꽤나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다가 뭐 크래프톤 외에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게임사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대부분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추세가 다시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런 식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넷마블은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요. 오히려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중 5% 기준으로는 추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만 원 선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6만 원까지 안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뭐 미증시 조정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넷마블에도 문제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6만 원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5%는 추가 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6만 원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10%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가 흐름은 추가적인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내가 이 기업을 굉장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수 후에, 매수가 아니라 뭐 주가가 바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3,000원대까지만 잡아드릴게요.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6만 원대 초반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10%까지 채우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10%까지 비중을 채웠는데 주가가 밀리면 52,000원 손절 라인대로 이렇게 지정 드릴 테니까 메모해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넷마블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히려 주가가 6만 원까지 밀린다면 추가 매수 전략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73,000원, 손절가는 5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끝나더라도 전문가님과 공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시장의 매크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을 짚어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전문가님의 찜 종목 코너가 이어지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찜 종목 내용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공개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 자랑입니다. 예. 방송 소개 종목들 등락률을 제가 쭉 적어놨는데 100% 넘게 올라간 종목도 많고요. 200%, 300% 올라온 종목들도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계좌에도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좀 어렵다라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 나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자라는 말씀들 많이 드리는데 같이 공부하게 되면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나와요. 제가 4종목, 5종목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수익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대해서 공부하러 오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고수라인에 대해서도 배워가실 수가 있고요.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매매에 대한 도움까지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오늘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찜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선 리뷰 종목들도 전부 다 찜한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실 거면 저랑 같이 하시면 되는데 나는 너랑 공부하기 싫어 라고 하신다면 찜한 종목이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에요. 모두들 알고 계신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 쪽에서 자율주행 쪽보다는 로봇 쪽에 대해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도 이덴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로봇 관련주들은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로봇 관련 로봇 산업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나진 않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라든지 삼성의 행보를 봤을 때는 충분히 테마성으로 엮여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만 이 기업이 고수라인 하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소개드리지 않았겠죠. 고수라인 상단에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고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한번 공략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한글과 컴퓨터예요. AI 쪽과 엮여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양봉 만들어 놨는데 기업이 체질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본업단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이제 AI 쪽까지 엮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AI 대장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DY 파워예요.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기업인데 유압 실린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건설 기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 경기 부양하고 있다는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차트상 모양으로 따져봤을 때 앞선 두 종목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DY 파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특가 종목 3종목 말씀드렸는데 셋 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고수라인 여러분들께 충분히 좋은 매매의 타점을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상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찜 종목 DY 파워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 선별 능력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전문가님 믿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고수라인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히든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1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대요. 그런데 주가 흐름이 많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최근에 좀 부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몰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을 하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이제 글로벌 파트너사를 통해 가지고 수출 물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환율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라든지 의약품 쪽에 대한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와주면서 고수라인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와 줬습니다.
저점대에서 나온 고수라인 상단에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서 리뷰에서 보셨던 100% 넘어가는 종목들의 흐름이 여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같이 공부하시면 제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 상승 추세에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이 종목의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찜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기 조정이 끝나고 반등세에 기대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의료기기 관련주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미국에서 CPI가 발표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시장이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